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진폭이 많이 적었죠. 아침에 좀 흔드는 듯 하더니 다 끌고 올라와서 또 11시 이후로는 하루 종일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가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했죠. 전체적인 흐름은 길게 보면은 이 하방 에너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조.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하는데 그 이제 마지노선에 다와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기준 갭 그다음에 기준 음봉을 극복을 하려면 아직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제 뭐 끝자락까지는 와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다만 상승으로 전환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기준 갭을 통과를 해야 되고 기준 음봉의 절반까지 와 있지만 이 절반을 최소한 올라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몸통을 덮어내는 환경이 되어야 비로소 이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피보나치 라인 잡아보면은 아직은 반등 구간의 끝자락 정도까지밖에 안 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7월 11일 고점부터 8월 5일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거 반등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저점을 장악하지 못했다. 외국인들은 그런 저점을 양보하는 그런 투자 주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간다면 최대 반등 618자리까지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추세대와 만날 것이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면은 강한 반등이죠. 강한 상승이죠. 여기서부터도 여기 출발한다고 보면은 강한 상승이죠. 여기서부터도 여기 출발한다고 보면은 상승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그냥 반등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피보나치 다 찍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7월 11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618 자리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튕겨져 올라가는 반등의 끝자락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18 자리 체크.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다시 여기 두 번째 그 반등 자리서부터 여기 저점까지 연결해 보면은 자, 618 자리 조금 넘는 수준. 그러나 시가로 넘어갔던 거죠. 미국 증시에 의해서 약간 시가로 넘어가서 바로 내려와서 여기죠. 여기 구간까지가 지금 여기 내려 하락한 후에 반등의 끝자락. 그렇죠. 여기도 61.8%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걸 지우고 여기 9월 27일 고가부터 시가부터 이번에 떨어진 요 자리를 연결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자리 오늘 고가가 또 61.8% 라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기본 반등 수준의 끝자락 정도만 와 있는 겁니다. 상승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위에서 공을 튀겼을 때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끝자락까지 퉁퉁 튀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게 모두 61.8까지 반응이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으로 상승 전환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은 이걸 극복하는 거니까 이제 상승 전환, 이제 상승 힘이 더 붙고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죠. 여기서도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가 이거는 상승으로 타는 뭐 2020년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뭐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되는 에너지가 붙는 상승 에너지가 붙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올라타면 그리고 여기서도 두 번째도 이 갭을 모두 극복하고 여기 올라타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그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점 뭐예요? 한 번 더 올라타서 장대 에너지가 한번 생기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되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방 에너지의 힘이 더 센 상태죠. 이어지고 이거는 추세니까요. 추세 자체의 에너지를 거슬러야 되니까 거슬르는 쪽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딱 끝자락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가면서 뭐 다음 주까지 조금 더 한 번 더 뭐 수렴을 한다면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런 걸 반복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위치 같아요. 뭐 당장 내일이라도 여기를 올라서면은 좀 시장을 좀 다르게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보고요. 좀 미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좀 올라설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미국 증시 따라서 또 야간에 또 올라가고 야간에 올라간 만큼 또 다음날 커버하는 힘도 또 작용할 것이고, 오늘 뭐 JP모건 서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 잡아주면서 오늘은 좀 많이 잡았잖아요. 종가에도 71만 6천 주나 매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힘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뭐 돌파 시도할 수도 있는 건데 확인을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고서는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데이 트레이딩 당연히 해야 되죠. 데이 트레이딩 말고 그 스윙적으로 여기가 이제 돌리는구나라고 판단해가지고 중기적 베팅을 하는 것을 아직은 조금 자제해야 되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확인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 촘촘하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다 와간다. 삼각 수렴권이 이제 거의 다 와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진짜 하루 이틀 남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일주일 정도 걸릴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주목하면서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미국 대선 시기가 다가오죠. 저는 이제 미국 대선 시기에 요거 밑에서 반등하는 것과 이제 기준 요 중심 라인이 점차 수렴하면서 만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워낙 미국 증시가 최근에 탄력이 좋으니까 뭐 넘어서면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확인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오늘 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가 지속되면서 야간 선물이 0.6% 상승했었고 353.15 마감했고요. 그거보다 조금 아래에서 이제 시가가 형성됐죠. 삼성전자의 연속 반등 여부 및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이제 6만 원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자. 라고 아침에 좀 정정해드렸고, 연속 반등에 성공하고 6만 1천 원 종료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6만 100원까지 6만 원을 위협을 했는데 어쨌든 6만 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JP모건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또 매도를 지속했고 토탈 약 100만 주 정도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옵션 프로그램 매동 체크, 환율 체크, 달러 선물 가지고 체크를 해야 했는데, 자, 외국인 선물은 위아래 1천억 언더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월물 옵션은 양매도로 오늘 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콜매도가 조금 더 많은 상태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은 장초반 매도에서 장중 매수로 전환되면서 3,335억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매수 방향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매도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거죠. 환율은 장중에 상승하며 1,360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환율 추세가 이제 V턴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 상승세로 돌아설지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한 분위기이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위원 다 모두 비둘기 위원이고요. 어제 연설한 두 매파 위원 중 이제 닐 카시카리 총재가 생각보다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9월 FOMC에 비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감소했다고 보고 통화 정책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전망치를 상회한 모습이 실망적이며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뭐 보다 더 매파적인 위원이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유해졌죠. 이제 상당히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냉각되고 있지만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시카리 여는 총재가 점점 더 시장 친화적이 되고 있네. 그래서 부담을 느꼈던 증시는 그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날이었죠. 그래서 나노엔텍, 블루엠텍, SL, S바이오, 샤페론 등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특히 나노엔텍은 장 막판에 펌핑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다음 노벨상 테마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첫 조정이죠. 급등 이후에 첫 조정을 받으면서 그 돈들이 좀 다른 테마군으로 오늘 이동하는 그런 날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식량 테마 쪽으로 좀 돈이 또 이동했죠. 러시아가 이제 흑해 항구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식량 관련된 이제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한탑, 한일사료, 대주산업, 신송홀딩스, 사조동아원, 팜스토리, MSC, KCS 등이 오늘 상승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려산업은 그리고 KCS, 한탑까지는 이제 상한가가 되었고요. 식량 가격 상승이 동반된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선물 가격은 오르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장중에. 그래서 선물 가격 동반 없이 실제로 식량 상승에 식량 가격의 상승 동반 없이 테마성으로 자금만 몰린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성향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양자암호, 엑스게이트와 KCS 중심으로 양자암호 쪽이 오늘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휴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등 중심으로 바이오 중대형주가 오늘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섹터 중에서는 이 KRX 바이오 지수가 오늘 2.85%나 올라가면서 추세 강세를 이어갔죠. 반면에 코스닥 제약도 올라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물론 오늘 비슷하게 올라갔지만 아직 그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고점을 좀 낮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다. 코스피 쪽에. 근데 어쨌든 오늘 요즘 우리 장은 이제 바이오가 중심인 것 같아요. 바이오를 빼놓고는 좀 논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의 부진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저항대 막혀 있죠. 오늘 또 추가적으로 2.27% 내려왔는데 이 자리에 계속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BM 2.7 떨어지고 에코프로 2.6 떨어지고 에코프로 머티 4.7 떨어지고 그 다음에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시리즈, 금양 등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조금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 조선주들은 최근에 계속 같은 자리 맴돈다기보다는 올라갔다가도 또다시 밀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오늘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코스피를 만드는 중요한 KRX 반도체를 구성하는 반도체 종목들은 갭 상승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이걸 또 극복했어요. 이거는 하락은 장중에 체크한 거고 그걸 또 극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전장 약세, 오후장 회복 이런 형태로 끝났죠. 자, KRX 반도체 지수도 보면은 음봉이긴 해요. 음봉이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양호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내리꽂는 그때 이제 적었던 거거든요. 갭상승 후 하락. 근데 반등했다가 다시 또 밀리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강한 건 아니죠. 어쨌든 정작 중요한 반도체 시장 코스피 200을 이끄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약한 상태를 보였다라는 거고 사실 KRX 반도체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안 좋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서서히 반등하는 구조. 제가 기본적으로 382까지는 일단 한번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강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자리가 조금 더 남아 있는 형태다라는 거. 자, 오늘 금융당국의 이금융권 긴급 소집이 있었죠. 자, 지금 이금융권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3월부터 집계한 내용을 보면은 쭉 지금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금융당국이 심상치 않은 이 금융권 가계 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보험, 새마을금고 등 일부 업건에서 가계부채가 6천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분기 말 부실채권 삼각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이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액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우선
조건별 자율적 가계 부채 관리와 협조를 구하면서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14일에 이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보험과 새마을금고 등 이금융권 일부에서 가계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난달 보험업권 가계부채 증가액은 4천억 원이다라고 집계됐고요. 새마을금고에서도 2천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험업권은 지난 8월에 3천억 원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하죠. 새마을금고는 올해 내내 가계부채가 줄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보통 경기가 진짜 안 좋을 때 가장 마지막에 건드리는 것이 이 보험인 것 같아요. 잊고 있다가 내가 그냥 당연하게도 보험금을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진짜 돈이 부족하고 가계 자금 생활자금 부족하고 할 때 마지막으로 보통 생각해내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험이에요. 일단 보험의 약관 대출 같은 거를 받는다거나 그죠? 내가 받을 보험금을 건드리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가 진짜 심각해질 때는 보험을 어쩔 수 없이 막 일단 하나둘씩 해지하는 그런 그림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험 해지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언급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통 보험을 건드린다라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보험 중에서 해지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보험 대출 가지고 좀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하나둘씩 건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또 되니까 또 위험 요소가 되겠죠 나중에. 자, 삼성전자는 오늘 JP모건 서울의 매수세와 메릴린치의 매도세가 서로 지금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뭐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JP모건 서울이 종가에 71만 6천 주를 매수하면서 좀 많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외국인들이 100만 주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JP모건 서울은 이틀 연속 매수했고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많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반면에 메릴린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단타를 많이 하는 단기성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투자 주체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메릴린치는 오늘 195만 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점심시간에 1360원을 돌파해서 이제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공간이 열리기 전에 저항대가 있다라고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1375원 금방 또 1400원을 위협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저항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지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공간이 열려서 또 환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또 꼬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오는 추세 제가 월봉으로 장기 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아직 안 깨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난번에 점검해 드렸죠. 일시적으로 여기 좀 삐쭉 튀어나왔으나 1,300원을 지킨다면은 연속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올라올 때 이렇게 장대 양봉 올라오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 달에 지금 그 장대 양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올라오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침에 매도세가 우위였는데 10시 반 이후 프로그램 비차익의 환매수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반등했어요. 오늘 프로그램이 아침에 비차익 매도가 좀 나오다가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개선돼서 매도 우위에서 중립 형태 내지 반등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반등 형태였죠. 그래서 제한적 변동성 축소, 닫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반대로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는 열려 있다, 확장되어 있다, 확장형이다. 그다음 변동성 확대된다. 뭐 이런 게 반대말이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제한적 변동성 축소 닫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추격하기보다는 타점을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좀 과격하게 움직일 때쯤 타점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것이 좋고 스캘핑, 틱뛰기, 축소 거래 등 단기적 접근이 유리한 날입니다. 반대로 열려있는 확장형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는 흐름을 타는 매매가 더 유리하겠죠. 영매매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그 흐름대로 그 방향에 주목을 해야 되는 날이 됩니다. 보통 원웨이 장세가 이런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오늘같이 이런 날에는
자, 이거는 종합적으로 오늘 같이 축소 제한적 닫혀 있는 날에는 비중 자체를 거래 대금 자체를 축소해서, 그렇죠? 거래 대금 자체를 축소해 가지고 타점 매매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파생 정혜연방 분 중에서 제일 잘하시고 계시는 KM님 또 매매 일지를 오늘 또 보니까 그걸 정말 잘해 주셨더라고요. 장 마칠 때 언급을 한번 마감 방송 끝내기 직전에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는데, 다시 한번 좀 그 리뷰 영상에도 살펴보면요. 자, 먼저 KM님께서는 장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작하셨죠. 항상. 자, 보시면 장전 시나리오 위클리 만기가 멀고 범위도 넓고 월물은 초반이고 해서 오늘은 큰 기대 없이 흐름을 살피고자, 자, 비중 축소하면서 매매하는 것 자체를 먼저 시나리오로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 오늘 그런 날이네. 그래서 계속 비중 축소를 유지했던 겁니다. 월물이 개인 대 외인이면 방향 잡기가 편한데 오늘은 외인 대 기관이라 방향성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아침에 개인 콜 매수와 외인 콜 매도 수급 보면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지지 라인에서 캔들을 보며 청산을 했다라고 하시죠.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1번 아침에 매도해서 캔들 보면서 청산을 먼저 한번 하시고 반등 후에 꺾이는 지점에서 재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봉 캔들에 청산하셨는데, 제가 아까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파생반에 전달해 드린 내용으로는 여기 이 추세를 바로 언급을 드렸죠. 이 추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를 드린 거예요. 일단 아침에 여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이거를 긋고 봐야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요? 이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수급이 완화가 될 때요. 지금 매도 수급이 아침에 진행되고 있다가 이걸 추세를 돌파해서 안착할 때 수급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10시 반 정도 넘어가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매수로 바뀌면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봉에 대응을 하신 건데, 여기 조금 더 보셨으면은 수익이 좀 더 커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응을 잘 하신 거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일단 대응하고 봉이 컸기 때문에 대응하고 다시 보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매를 진행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거기서 커트하시고 350일 지지 부근 오늘 조금 순간적으로 이탈이 두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었고 다중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탈했다가 그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되고 상승이 나왔는데, 그 부분 지지를 기대하면서 진입했는데 안 되니까 손절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거죠. 손절을 짧게 하셨잖아요. 손절을 짧게 하고 이거를 바로 이거 올라설 때 만회를 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진행됐을 때 위험을 회피한 거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등해서 그때 손절 안 해도 됐네가 되는 거지만, 원웨이로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손절 안 했으면 괜히 짧게 커트할 수 있는 거를 손실을 키우는 꼴로, 그러면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잘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 진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입 후 손절하셨고 이후 매매 접고 일 보면서 가끔 차트만 확인하셨다 합니다. 오후 수급을 보니 개인콜 일부 손절에 외인 선물 물량이 큰 게 하나 들어와서 매수를 한번 하셨고요. 그때도 짧게, 오늘은 일단 짧고 굵지 않게 짧고 이제 짧은 매매로 축소 거래를 한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했으니까 그걸 잘 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 캔들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요 자리죠. 자, 왼쪽에 여기 쌍바닥을 보시면서 지지를 한번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슬쩍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신 건데, 그것 또한 각도가 좋지 않아 그냥 짧게 청산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군데의 아쉬움이 있지만 굉장히 잘한 매매라고 생각해요. 일단 축소 거래했다는 점, 오늘 같은 날 확대를 해가지고 비중을 막 세게 들어가서 어제 1,400만원 수익 보셨잖아요. KMN이 어제는 이제 강력한 터닝이 지지 라인부터 나왔던 거고, 어제 증시는 여기서 대응을 하셨잖아요. 자, 어제 여기서
여기는 제가 제시해드린 지지 라인이랑 겹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서 확 불타기 하면서 이때 들어가셨으니까 수익이 당연히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됐죠. 그래서 축소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걸 해주셔가지고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요 부분에서 한 템포 더 여기서 여기 요 부분에서 한 템포 더, 왜냐면 아직 돌파가 안 됐으니까 한 템포 더 살펴도 됐을 거다. 그러면 수익이 좀 더 났겠죠, 스스로. 그 다음에 여기서 손절을 하셨을 때, 손절을 짧게 하셨잖아요. 굉장히 짧았죠. 350일 지지받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절 짧게 한 다음에 쌍바닥, 다중바닥 형성되면서 그 지지라인 351을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바뀌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조금, 비차익 매매가 좀 진정이 되네 확인하면서 여기서 살짝 매수로 접근을 했다면 손실을 또 여기서도 많이 할 수 있었겠죠. 요 정도만 추가됐다면 더욱더 퍼펙트했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훌륭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4만 원의 수익을 오늘도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것보다 더 막 1000만 원, 평소에 타점이 좋고 막 움직임이 화려할 때, 그때 수익을 한 보통 1000만 원대 이상 내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했다면은 오늘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잘못된 매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축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라올 만한 날은 아니었어요, 금액이. 근데 어쨌든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계속 이제 올려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따라 해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모의 투자로 연습해 보시고 또 매매일지도 직접 써보시고 잘된 매매일지든 잘못된 매매일지든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죠. 예, 그게 현실이에요. 예, 아무리 하시라고 해보시라고 말씀을 제가 아무리 드려도 실제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은 없습니다. 몇 분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만 성적이 계속 좋은 겁니다. 그렇죠. 물론 뭐 안 하시고도 잘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한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하십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요. 자,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자, 그렇게 오늘 이제 장중 체크사항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장의 특징,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저점을 계속 연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점이 350.25로 높여갔고, 차트 보시면 일봉으로 여기죠. 상황 판단을 보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거의 다 왔기도 합니다. 쐐기 형태죠. 쐐기 형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가 진행되는데 이제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추세 빗각의 지지 혹은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쐐기 형태의 고가 추세 있죠?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거나 밑에 지지 추세를 이탈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 이렇게 하락이 진행된 다음에 쐐기 형태의 반등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경우와 하락 나온 다음에 쐐기 형태 반등 이후에 다시 그 방향 결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둘 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거는 여기가 지금 618 자리랑 만나기 때문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투시는 종가의 선물을 신규 매도로 1,700억 가량 추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신규 매도 1,700억 투신이 들어갔죠. 많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는 3,300억대까지 확대되며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수 마무리되었습니다. 8월 23일 이후로 연속 2일 매수라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외국인은 월물 옵션을 양매도로 계속 닫아두고 있습니다. 월물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제한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풀리는지, 어느 쪽으로 풀리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데이터를 보니까 키움증권만 유난히 또 362.5 콜옵션에 대해서 물량을 또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증권사들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렇게 특정 지점에다가 매수를 강하게 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우세한 것 같고, 콜매도요. 좀 최근에 수급도 콜옵션 매도가 많았죠.
그래서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4,107억을 오늘 매수하면서 이번 월물 누적 매수가 6,50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가로는 이제 1,361.6원으로 종료했고 오늘 현재 야간으로는 현재 시간으로는 조금 이제 1,360원 밑으로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360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니까 환율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